얘네가 없는 딸을 만들어서 갑자기 게이트에 던졌다니까요? 야, 불과 5시간 만에 가슴으로 낳은 딸을 만들어서 갑자기 게이트로 던졌다니까 얘네가? 당신은 에이메스를 바라본다.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말없이 조용히 앉아있다. 그녀의 시선을 따라 앞을 바라보니 편안한 바람이 부는 나이로의 풍경이 당신의 눈에 들어왔다. 학생들은 예전과 다름없이 웃고 떠들며 이상을 이야기하고 교사들은 최신 연구 성과를 관찰하며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하늘 아래 세상 만물은 생기 넘치고 모두 변함없이 평화롭고 아름답다. 나 지금 이 심정을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어. 진짜 그냥 좋다라는 말로 내 지금 이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표현이 부족해요. 역대급이라는 단어도 너무 역대급이라는 그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내가 담아낼 수가 없을 것 같아. 아니, 내 딸이 나를 보고 자라온 내 딸이 나를 원망하면서도 그 원망하는 마음을 최대한 감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나를 계속 걱정하고 자기가 희생해야지만은 모두가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저렇게 몸을 던졌다니까. 그것도 심지어 방랑자를 따랐던 이유가 방랑자가 멋지게 구원을 하고 구세를 하고 활약을 해서가 아니야. 그냥 자기 가족이기 때문에 방랑자를 사람으로서 걱정한 거잖아. 에이메스는 구원하는 방랑자를 존경했던 게 아니라 그냥 방랑자라는 사람을 걱정했다니까. 당신이 세계를 구하면은 당신은 누가 구해주냐라는 게 에이메스의 생각이었잖아. 진짜 되게 복합적인 마음이에요. 잘 썼어. 짜임새도 잘 쓰고 복선도 잘 회수하고 그 와중에 복선도 잘 깔고 감정선도 잘 건드리고 이러니까 너무 같아요. 이게 이해가 되고 다 스며드는 게 너무 화가 난다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다음 스토리 빌드업까지 완벽해내는 이 거지 같은 이게 너무 완벽해서 너무 좋은데 너무 싫어. 아니, 방랑자의 다음 목표 정확히 정해야지. 다음 목표 정확히 정하는데 왜 그걸 우리 씨발 딸랑구를 아니, 계속 그 마음속에 그 문구가 떠오른다니까. 내가 당신의 자랑이었으면 좋겠다. 그게 계속 떠오른다니까. 나 스토리 후기를 얘기했는데 후기를 얘기 못할 것 같아. 나 지금 나 지금 방랑자한테 너무 공명했어요. 오늘 스토리 중반부부터 방랑자한테 너무 공명해가지고 방랑자 때문에 화가 나고 방랑자 때문에 웃고 방랑자 때문에 울고 그러다니까. 처음에는 방랑자가 저런 에이메스를 두고 이 새끼 기억을 날려버렸다고, 쟤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저렇게 날려버렸지? 이 생각을 하다가 근데 또 에이메스가 방랑자를 이해해주는 모습, 그리고 방랑자가 에이메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정신적인 성장을 보였잖아. 내가 지금 하는 구원은 에이메스, 너가 걱정하는 것과 다르게 사명이나 누구한테 휩싸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내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구세주가 아니고 그냥 모두와 함께 이렇게 세상을 구하는 거야 라고 성장을 보였잖아. 이 부분에서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명절을 지금까지 하신 분들은 그 생각들을 할 거야. 방랑자가 이렇게까지 세상을 구하는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까지 얘가 이토록 극성일까? 에이메스가 그래서 유저들을 대변해서 던져준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구원을 하느냐? 그때는 방랑자가 이야기를 했잖아. 과거의 본인과 달리 과거를 딛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서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구하는 거다.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에 에이메스가 희생을 했잖아. 난 바로 방랑자가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 거기 호수에 보이드 스페이스 있다. 나 가야 된다. 바로 몸 던진 거. 그러고 나서 거기서 못 데려오니까 주저앉는 게 아니야. 그냥 다음 또 생각해. 나 지금 스트라이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스트라이더는 게이트 통과할 수 있으니까 가야 된다. 그 마음이 정말 좋았어요. 방랑자에 너무 공명한 나머지 그 순간에서도 진짜 뻔한 구원사다 좋으니까 제발 쟤 좀 살려달라. 근데 그거를 똑같이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애도 아니야. 누구보다 방랑자를 이해해준 캐릭터잖아. 유일한 이해자라니까. 모두가 구세주로 바라볼 때 에이메스는 방랑자를 봤어요. 구세주가 아니라 인간 방랑자. 멋지게 앞에 나서서 세상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향으로부터 버림받고 상처 입은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그 인간 방랑자를 본 게 에이메스니까. 난 그 순간 이게 진짜
정실 막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아빠와 딸처럼 보였다니까. 풀돌이 전혀 안 아깝고 사픽들 꽉 찬 천장에다가 했는데 안 아까워. 진짜 하나도 안 아까워. 너무 재밌었어. 정말 재밌었어. 스토리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저는 여러분 곁에 있고 싶어요. 야, 나 이거 대사 이거 여기 이거 야 진짜 진짜 이데사 스토리 나오는 거 보고 대가리 박살나 크크크. 아 가로치고 얘네가 없는 딸을 만들어서 갑자기 게이트에 던졌다니까요? 야 불과 5시간 만에 가슴으로 낳은 딸을 만들어서 갑자기 게이트로 던졌다니까 얘네가? 둘 모두가 주인공이었어요. 정말 둘 모두가 주인공이었어. 왜냐? 사실 방랑자와 에이메스는 서로 거울을 바라보는 것 같았거든. 저런 방랑자를 바라보면서 에이메스가 자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에이메스의 곳곳에서 방랑자의 모습들이 보였잖아. 마지막에 에이메스가 내가 해야만 한다면서 희생을 한 거기도 하고 정말 거울처럼 닮아있는 부녀니까. 근데 또 이러한 스토리를 만들어낸 게 복선을 깔아놨잖아. 에이메스는 처음에 그게 누구였는지 몰랐고 방랑자는 엑소스트라이더가 유일 개체가 아니고 여러 개체가 있는 게 확인이 되었는데 하나는 알레포원한테 잠식당했고 다른 하나는 멀쩡히 라이루에 있다. 그럼 어떻게 된 것인가? 이거에 대한 복선을 여기서 풀어냈고요. 한 가지 아쉬우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괜찮았던 게 뭐냐면 방랑자가 보이드 스페이스에서 유일하게 건져온 호신부 에이메스의 흔적 하나로 겨우 엑소스홈처럼 엑소스트라에서 떨어져 나오고 파편이 되는 거잖아. 이거에 대한 전달이 조금은 나는 아쉬웠다 생각하긴 해요. 너무 얘를 갑작스럽게 보이지 않았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았던 게 뭐였냐면 방랑자의 다음 목표가 무엇인지 제대로 찝어주다 보니까 이번 목표는 단순한 목표가 아니야. 이걸 못하면 내 딸이 사라진다. 마지막에 보였잖아요. 에이메스의 희생 덕분에 라이로이는 평화를 그녀가 지키고 싶어했던 일상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었단 말이야. 하지만 에이메스는 없어요. 그리고 이대로 두면은 사실 그냥 평화를 유지한 상태로 넘어갈 수가 있어. 하지만 방랑자가 그렇지 않기를 결정했잖아. 게이트를 넘어서 그녀를 찾아오겠다고. 목적 의식이 달라진 거죠. 마지막에 에이메스가 이렇게 흔적으로 돌아온 거는 전달이 살짝 아쉬웠지만 방랑자의 목표의식을 제대로 짚어줘가지고 나는 그래도 나름 타협이 되는 것 같아. 아마 에이메스를 구하러 가는 여정이 저는 조금 오래 걸릴 거라 생각해요. 에필로그보다는 다음 버전 내지는 다다음 버전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 하지만 기다릴 수가 있고 방랑자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안심이 돼요. 진짜 진심으로 방랑자가 구해줬으면 좋겠어. 정말 구해줬으면 좋겠어. 방랑자. 이거는 그냥 진짜 아빠가 딸 찾으러 가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조엘이 되었다니까? 내가 리암 니슨이 되고 내가 조엘이 됐어요. 라오 1에서 못 봤어요? 야 라오 1에서 조엘이 엘리 찾겠다고 그 병원 들어가서 그 깽판 치고 다 부수고 나온 다음에 차 타고 돌아오잖아. 우리도 이제 엑소스타를 타고 돌아오면 되는 거야. 엑소스타를 타고 오면서 실은 알레프원 내가 감당할 수 있었다. 알레프원 생각보다 괜찮았고 나 아무런 피해 없다. 우리 그냥 이제 집 돌아가면 된다. 근데 실은 알레프원과 진짜 개같이 싸워가지고 방랑자 타격이랑 타격은 다 입고 기진맥진의 빈사인데도 이제 그냥 씩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지.